드디어 사라졌던 이지혁이 돌아왔는데요. 웃던 입술이 약속이 아니라 계약만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잠수 탔다더라라고 수군대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는데요. 이지혁은 돌아오자마자 창고 임대 계약서부터 펼쳤습니다. 위치는 외곽이었고 간판도 없이 시작하는 소규모 설비자재 유통에 가까운 일이었는데요. 크게 버리지 말고 작게 정확하게. 이지혁은 스스로에게 되뇌듯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무너지고 아버지 이상철과의 말다툼 끝에 사라졌던 시간 동안 마음속 어떤 스위치가 내려갔던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던 말은 최대한 줄였고 표정은 업무용으로만 움직였다고들 했습니다. 지은호는 어쩌다 보니 그 창고와 다시 엮이게 됐습니다. 동네 소상공인 인테리어를 오래 맡아온 덕분에 창고 내부 동선 선반 배치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고 현장에 나갔더니 그곳에 대표로 서 있는 사람이 이지혁이었죠. 지은호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창고는요, 사람처럼 숨을 쉬게 만들어야 해요. 물건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이 있어야 막히지 않는데요. 지은호가 부드럽게 설명했는데 이지혁은 도면을 슬쩍 밀며 말했습니다. 감성보다 숫자요. 들어오고 나가는 분당 동선, 이 폭이면 됩니다. 순간 지은호는 예전의 이지혁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하게 웃던 선배, 칭찬할 때는 먼저 칭찬하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의 눈빛은 꽁꽁 얼어 있었는데요. 선배 아니 대표님. 저한텐 사람의 동선이 먼저예요. 지은호가 조심스레 선을 그었습니다. 부딪힘은 그날로 시작됐습니다. 작은 선반 높이에서 시작된 말다툼은 금세 협업의 방식으로 번졌고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직진만 하실 거면 전 빠질게요. 지은호가 말했는데요. 그 말 속에 오래 쌓인 실망과 애정의 잔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아무 말 없이 계약서의 조항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페널티가 커요. 일단 같이 갑시다. 입술은 업무를 골랐지만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같이 가자라는 말이 이렇게 차갑게 들릴 수도 있구나 하고요. 밤이 되면 이야기는 가족의 방으로 흘렀습니다. 김다정은 소파에 앉아 조옥래에게 낮에 통화를 전했습니다. 어머니, 지혁이가 너무 말랐더라고요. 조옥래는 한숨처럼 짧은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말라야 정신 차린다는 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집 애들은 살을 빼야 정신 차리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 말에 이상철은 소리 없이 주방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내가 말을 세게 했지. 그날 이상철의 말끝이 흐려졌는데요. 김장수는 벽에 기대 앉아 손뼉을 한번 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과하고 아들은 버티고 엄마는 밥하고. 그게 집이지. 그 투박한 격려가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가족은 그런 것이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무너지면 같이 앉아 있어주는 방식으로요. 한편 박성재는 조심스럽게 지은호에게 다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졌냐라는 질문은 너무 성급할까봐 내각의 앞 지나갔다 같은 소소한 말로 현관을 두드렸습니다. 지은호는 처음엔 메시지를 여러 번 지웠다가 다시 썼고 결국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았어요. 사라진 날씨 같아서요. 그 말에 성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너한테 빚졌던 미안함 갚고 싶다. 천천히.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끄덕임 속에 오래된 짝사랑의 그림자가 아직 남아있음을 본인도 부정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그 그림자를 그대로 껴안고 서 있진 않겠다고 마음먹었을 뿐입니다. 박진석은 사업상 회의에서 호탕하게 웃다가도 아들 박성재 이야기가 나오면 잠깐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성재는 요즘 얼굴이 밝더라. 옆자리에 고성이가 말했는데요. 고성이는 늘 정교한 미소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던 기억이 몸에 새겨져 있었고 지금은 권력의 체온을 정확히 아는 쪽이었으니까요. 사람은요, 기회가 와도 붙잡을 용기가 필요해요. 고성이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의 의미를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말의 반은 속뜻으로 흘러가고 나머지 반은 때가 되면 표정으로 드러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고 사업은 작은 성공과 작은 실패를 번갈아가며 굴러갔습니다. 첫 주 납품은 시간 안에 마쳤는데요. 둘째 주에는 예고 없이 현장 점검이 들어왔습니다. 안전소방법 위반 사항을 운운하는 검사관은 친절했지만 싸늘했죠. 누가 신고했을까요?
이지혁이 농담처럼 말했는데 농담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손이 당겼다는 느낌이 분명했거든요. 그날 밤 창고 앞 골목에서 박성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의심할 일 아니야. 성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상관없고 나와도 상관없다. 이지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왜? 성재는 결국 말했습니다. 누군가 널 사업자가 아니라 사건으로 만들고 싶어 해. 그 문장은 싸늘했는데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창고 내부 배치를 도면대로 조정하러 온 지은호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출입구 근처 바닥에 떨어진 견적서 조각, 납품 목록에 불필요한 중복, 그리고 누군가 일부러 남긴 듯한 메모. 창고 선반 높이 재조정 인입 2차. 지은호는 그 메모체가 익숙했는데요. 예전에 정보를 정리하던 보아, 즉 회사에서 쓰던 표기 방식과 닮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심호흡을 길게 하고 이지혁을 불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닌데요. 누가 배경에서 조정하고 있어요.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났어요. 과거는 과거. 지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누르면요, 사람이 납작해져요. 선배가 지금 딱 그래요. 납작해져 있어요. 그 말에 이지혁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감정의 첫 번째 클라이맥스가 찾아왔습니다. 지은호의 입에서 참아왔던 문장이 터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게요. 선배가 마음을 숨길 거라면요, 저는 제 마음 먼저 지킬 거예요. 그날 밤 박성재는 용기를 냈습니다.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죠. 나 예전처럼 무작정 다가가지 않을게. 근데 네가 손 내밀면 그때는 끝까지 잡을게. 지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엔요, 잡힘당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농담 같은 말이었는데 둘 사이의 얼음은 확실히 녹아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성재는 조심스레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지혁이 내 창고 프로젝트 끝까지 지키려 할 거다. 왜냐고 묻자 성재는 말했습니다. 그게 이지혁이라서. 그 대답은 이상하게도 지은호의 마음을 또 흔들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지은호는 그날 밤 정확히 인정했습니다. 이지환과 박영라의 작은 서사도 조용히 속도를 냈습니다. 박영라의 전시회가 다가오자 이지환은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그의 하루를 지켜주었습니다. 오늘 관람객 많을 거예요. 이지환이 말하면 박영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많은 곳이 아직은 어렵지만요,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 둘만의 대화는 조용하고 단단했는데요. 서로를 경계하던 초기의 어색함이 사라지고 대체할 수 없는 믿음 같은 것이 자라나는 중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사람 하나 잘 붙이면 위험도 기회도 동시에 관리된다. 고성이에게 인간관계는 언제나 계산과 감정의 중간 지점에 있었습니다. 둘째 클라이맥스는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창고 내부 리모델링의 마지막 검수날, 지은호가 쌓아둔 시뮬레이션을 이지혁이 예산 초과 한 줄로 거절하자 지은호가 차분하게 선언했습니다. 좋아요. 계약 조항대로 하면 되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만요. 앞으로 제 가게 인테리어 선배 출입 금지예요. 손님으로도요.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 선언이 아니라 마음의 경계선이었거든요. 이지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려 애썼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정도로 나 밉냐. 지은호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밉지 않아요. 근데요, 다치게 해요. 사람 마음을 자꾸 긁어놔요. 그러면 제 일 못해요. 그 말은 질책 같았지만 사실 마지막 구명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밀려났지만 돌아오고 싶다면 신호라도 보내달라는 알기 쉬운 구조 신호요. 그날 저녁 현장 점검은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몇 장과 함께 입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통보가 붙었습니다. 너무 정교한 타이밍이었죠. 마치 누군가 스케줄을 보고 움직인 듯 했습니다. 이지혁은 한동안 벽만 바라보았고 결국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누구에게 걸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통화는 아주 짧게 끝났습니다. 그만하시죠. 이 정도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이지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모습을 문 밖에서 박성재가 봤습니다. 내가 말했지. 누군가 널 사건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혹시 내가 막을 수 있냐? 막을 수 있으면 벌써 막았어. 대신 버틸 수 있게는 해줄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랑 같이 있어. 혼자 서 있으면 표적이 커져. 박성재의 말은 현실적이었고 신기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그 시각 김다정은 이상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먼저 사과해요. 그날 목소리 높였던 거, 그게 아이 가슴에 박혀 있을 수 있어요. 이상철은 오래 버티던 체면을 포기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먼저 가자. 다음 날 둘은 도시락을 싸들고 창고 앞에 섰습니다. 밥 냄새는 묘하게 강력한 중재자였는데요. 싸늘하던 현장 공기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나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지혁은 도시락 뚜껑을 열며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젓고 김다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밥 먹자. 사과는 밥 먹고 천천히 해도 돼. 그 한 끼가 최악을 비껴가게 만든 건 분명했습니다. 조용한 반전은 이지환에게서 시작됐습니다. 박영라의 전시 막바지, 한 남자가 와서 전시 수첩에 서명을 하다 말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그 창고랑 연관된 애작업 맞네요. 그 목소리에 이지환은 본능적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창고와 연관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으니까요. 통화가 끝나고 남자가 자리를 떴을 때 전시 책자 사이에서 얇은 메모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입고 지연, 내부자 제보 루트 확인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이지환은 그 메모를 접어 지은호에게 전했습니다. 혹시 이거 도움이 될까요? 지은호는 직감했습니다. 누군가가 창고를 법으로 치지 못하니 절차로 흔들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절차의 길을 누군가가 친절히 깔아주고 있다는 것도요. 마지막 장면처럼 다가온 밤, 지은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창고에서 봐요. 해결책 가져갈게요. 이지혁은 답을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응. 다음 날 지은호는 간단한 대안을 들고 왔습니다. 입고 동선 분리와 임시 완충구역 제한서, 그리고 인근 상가와의 공유 램프 사용 협약서 초안이었죠. 이렇게 가면요. 규정을 존중하면서도 사람 일을 지켜요. 지은호의 말에 이지혁은 오랜만에 고개를 길게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그 짧은 감사의 말이 이상하리만큼 컸습니다. 마치 마음의 오해 한 칸이 비워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이지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 통화 버튼을 누르자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왜 사라졌는지 이제 말해도 될까? 이지혁은 숨을 멈췄습니다.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과거. 이지혁이 짧게 말했는데요. 그 한 단어에 많은 이름이 겹쳐 보였습니다. 정보와 보아 측 회사, 그리고 결혼식장 밖에서 그를 기다리던, 말하지 못했던 누군가의 그림자까지요. 전화가 끊기고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선배, 저도 하나 고백할게요. 저 아직 선배 좋아합니다. 근데요, 예전처럼은 아니에요. 저는 저를 먼저 지키면서 좋아할 거예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나를 지키면서 너를 지켜보고 싶다. 그 말이 고백인지 약속인지 아니면 그냥 오늘을 넘기는 다짐인지 아직은 모를 일이었습니다. 다만 분명해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박성재에게도, 지은호에게도, 그리고 이지혁에게도 이제 도망칠 곳은 없다는 사실이요. 각자 지켜야 할 것들을 안 채로 앞으로 걸어야 한다는 것. 이야기는 여기서 살짝 멈춥니다. 그러나 열린 문은 몇 개나 생겼습니다. 현장 점검에 정교한 타이밍을 설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고성희의 그림자일까요? 아니면 보아 측의 자녀 동력이었을까요? 입고 지연 메모를 전시장에서 흘린 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가 말한 내부자는 창고 안에 있을까요? 회사 밖에 있을까요? 박성재의 고백은 어떻게 완성될까요? 지은호의 잡힘당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농담은 농담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새로운 온기가 될까요? 이지환과 박영라의 조용한 신뢰는 어느 순간 로맨스로 선회할까요? 아니면 서로의 상처를 보호하는 우정으로 굳어질까요? 무엇보다 전화 속 과거가 꺼내려는 이야기는 누구의 편에 서 있을까요? 다음 회차에서
작은 진실 하나가 먼저 열릴 것입니다. 거창한 음모 대신 사람들 마음에 박혀있던 아주 현실적인 오해 하나가 풀릴 텐데요. 그 오해가 풀리면 또 다른 진실이 모습 드러낼 준비를 할 겁니다. 그렇게 이지혁 지은 오박성재의 마음은 같은 길 위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걷게 되고요. 결국 한 지점에서 다시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손이 먼저 올라갈지 이제는 정말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미뤄둔 질문 하나를 남겨둡니다. 사랑하지 않는 결혼은 끝났는데요. 사랑하려는 사람들은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좋을까요? 세 사람 모두 그 답을 찾기 위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